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조현병의 수학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조현병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명쾌하게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계신 부분도 많은 것 같아서 가장 명쾌하고 명명백백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수학을 통해서 이 조현병에 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조현병은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식인데 이 수식을 보면은 fx, gx는 각각 어떤 다른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개가 곱해져서 각각 더한 것을 이제 적분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조현병이라는 것은 다른 두 내부위에서 내보내는 뇌파 그런 어떤 정보 전달 신호가 서로 싱크가 맞지 않으면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림을 더 보고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이제 한 부위에서 보내는 뇌파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된 어떤 신호고 그다음에 다른 내부위가 초록색으로 표현된 신호면은 이 두 개가 싱크가 맞지 않게 되면은 서로 곱했을 때 어떤 값을 갖게 되냐 하면 우선 이제 빨간색과 초록색이 이렇게 있는데 초록색이 만약에 이 모양이 아니라 빨간색과 정반대에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일단은 빨간색 값이 1일 때 초록색 값은 마이너스 1의 값을 갖게 되겠죠. 반대로 빨간색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초록색 값은 1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 곱하기 1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것을 쭉 다 더하면은 어떤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이게 싱크가 잘 맞아서 완전 겹쳤다고 생각을 해보면 빨간색 함수가 1일 때 이 초록색 함수도 1 그리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두 값을 곱해보면 1 곱하기 1은 1이고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도 1이니까 이것을 쭉 다 더하면 어떤 큰 값을 갖겠죠. 이 수학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두 뇌파 정보 전달 신호가 싱크가 잘 맞으면 그것이 서로 곱해서 더해졌을 때 큰 값을 갖게 되고 그것이 어떤 작은 값을 가지면 서로 싱크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즉 조현병은 이러한 수식을 통해서 두 뇌파가 싱크가 맞지 않아서 작은 값들이 더해져서 어떤 작은 값을 갖게 되는 질병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맥 윌슨이라는 미국의 MIT 교수가 말한 건데요. 이분이 설명하신 것은 전두엽 우리 머리 앞쪽에 있는 내부위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이 머리 안쪽에 있는 건데 이 두 내부위 간의 어떤 정보 전달 신호가 싱크가 맞지 않을 때 어떤 조현병 증상이 두드러진다는 그런 논문 결과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저장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장된 정보를 끌어내올 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두 신호가 싱크가 잘 맞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분석을 해보면 두 신호가 싱크가 맞기 위해서는 이 주기도 맞아야 됩니다. 주기는 이렇게 얍상한 모양과 넓은 모양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요. 어떤 파동에 보시면은 이 점선 모양의 파동은 주기가 짧죠. 그리고 이 실선 모양은 좀 주기가 길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두 신호가 이렇게 위상 차이라고 하거든요. 오른쪽으로 이동한 그런 모양을 보여서도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주기도 맞고 위상도 차이가 안 나야 싱크가 맞는다 라는 것이고요. 그럼 왜 이 싱크가 꼭 맞아야 되냐? 이것은 시간상의 어떤 동시에 신호를 발생을 시키면 뇌세포에서 뇌파가 전달이 될 때 그 시간상의 싱크가 잘 맞아야 그 두 부위가 서로 연결이 돼서 정보가 잘 저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은 고양이들 중에서 이 배를 잘 울려서 그 간식을 얻는 그 고양이들이 많죠. 그래서 이 배를 처음에 울리기까지는 울려서 이제 보상 먹는 거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돼요. 처음에는 이 벨이 어떤 역할인지 잘 모르죠. 고양이들은 결국 나중에 트레이닝이라는 것이 이 벨을 울렸을 때 곧바로 이제 보상을 다시 주는 겁니다. 이 고양이에게. 그래서 보상을 바로 주게 되면 이것이 시간상의 어떤 싱크가 맞아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 벨을 울리는 것과 나에게 주인이 음식을 주는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정보로 저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저장할 때 싱크가 맞아야 된다는 시간상의 어떤 차이가 적어야 된다 이런 설명드렸고요. 이 위상을 설명하는 수학식은 이전에 잠에 대한 영상을 제가 만들었었죠. 근데 그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푸리에 변한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변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모양의 함수와 E의 이 지수승은 즉 주기 F를 갖는 어떤 주기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기 함수와 원래 우리가 알고자 하는 함수를 서로 곱했을 때 아까 이것이 크면 이 값이 크면은 결국에는 두 함수가 일치하는 성분이 많다. 그리고 이게 적으면은 두 함수가 거의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큰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서 이 주기 성분 F를 쭉 변환을 시켜서 적은 거에서부터 이제 큰 값을 이제 변환시켜 보면서 이 함수에 많이 포함된 주기 성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원래 함수에서 어떤 주기 성분이 이 함수에 많이 포함되어 있냐 알고 싶을 때 그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이 주파수를 쭉 이제 변환시켜 보면서 이제 보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 위에 노란색 그 실선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어떤 값이고 이것이 어떤 주파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보려면 이 막대 모양 주기 성분을 이제 계속 변환시키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기 성분이 3의 어떤 값을 가질 때 굉장히 큰 값을 갖죠. 아까 큰 값을 갖는다는 것은 그 3의 주기 성분을 많이 이 원래 함수가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이전 영상에도 설명했었지만 왜 이러한 파동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을 하고 그게 이제 왜 이렇게 필수적이냐 하면은 우리 몸은 결국 이제 과학이 설명해 주듯이 파동의 성질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 기본 단위가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심장 주기도 주기를 갖고 뛰고요. 눈도 주기적으로 깜빡이고 시간이 되면 배가 고프고 졸리고 밤에 잠이 오고 호르몬 주기도 있어서 여성분들은 체감을 할 수 있죠, 월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쓰는 핸드폰 또한 이러한 파동을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볼록한 것을 1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위상이 아래로 간 것을 이제 0으로 표현해서 이제 디지털 신호를 101010 이렇게 파동의 성분으로 실제 보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영상도 볼 수 있고 인터넷 배킹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서로 공명하듯이 파동을 계속해서 내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파동들을 우리가 싱크가 잘 안 맞게 되면은 병이 생긴다는 것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서는, 정상인에서는 이러한 위상 차이가 잘 조절이 되고 정보 전달을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잘 조절하는 힘이 이제 보존이 돼서 우리가 예전에 기억을 떠올릴 때 그 이미지가 실제 우리 지금 눈앞에 있는 것과 헷갈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그 기억했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떠올려서 이제 흥얼거리고 이럴 수가 있는데, 조현병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그 기억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신호가 나올 때 이제 위상 차이가 정교하게 이제 조절이 되지 않아서 마치 그것이 실제 내 눈앞에 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착각하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가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실제로 그 소리가 들리고, 우리는 이제 혼자 있을 때 스스로에게 혼잣말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머릿속에서 대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억이 아닌 실제로 들린 것처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상 차이는 그러면은 왜 생기느냐, 이러한 것들을 좀 알아보려면은 아까도 보여드렸었는데 이 고양이, 이 보상 체계, 이 도파민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이 보상 체계를 통해서 시간상의 어떤 그 정교하게 맞추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도파민이. 그러니까 배를 울렸을 때 그 다음에 만약에 주인이 바로 나에게 어떤 간식을 주는 그런 행위가 있어서 이 도파민 신호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 보상을 느끼게 되면 그것이 시간상 아주 싱크가 잘 맞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보상체계, 서로 인과관계를 엮어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조현병 환자들에게서는 조금 체계가 망가져 있어서 인과관계가 좀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전화하는 사람을 보고 즉시 뭐 저 사람이 내게와 통신을 해서 나를 해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다든지, 누가 나를 쳐다봤는데 저 사람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이제 반대로 오히려 우리 일반인들은 좀 인과관계가 있다고 느끼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과 만나기 전에는 꼭 씻어야 되고 잘 갖춰 입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조현병 환자들은 오히려 중요치 않게 인과관계가 없다고 느껴져서 좀 소홀히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상황에 이제 실제 처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고차원적인 생각이나 뭐 미래를 계획한다거나 이제 꿈을 이루려고 공부를 막 열심히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이 잘 안 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제 대뇌 피질 부분인데, 조현병 환자들에게서는 그 대뇌 피질의 어떤 활성도가 많이 적다.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러한 그 대뇌 피질의 구조도 굉장히 약화된다라는 논문들이 많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보를 교환을 하는 게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긴 한데 여러 가지 우리 몸에 60조 개의 어떤 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그 중에 어떠한 하나도 막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세포가 늙으면은 탈락해서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뭐 심장 이식 수술도 하고 뇌종양 제거 수술도 하고 조직 검사도 하고 해도 그 어떤 그 세포 하나도 모두 전부 우리지만 그 우리의 어떤 모든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정보 교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보 교환 신호들을 그 싱크가 맞게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안 이루어진다고 이제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얘가 부정맥이 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신호대로 이제 심장이 뛰지 않으면 이제 덜컥 내려가는 느낌, 마치 이질적인 내 것이 아닌 어떤 느낌을 확 받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이제 신호가 어긋난 거죠. 싱크가 어긋난 건데, 이러한 경우에도 실제로 염증 반응이 증가하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라는 것은 세균처럼 외부의 생명체, 어떤 내 말을 듣지 않는 어떤 외부의 생명체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제거하려는 그런 어떤 반응인데, 심장이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원치 않는 식으로 뛴다 그러면은 그것을 제거하려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들이 있죠. 우리 몸에 스스로 우리 몸의 것을 공격하는 그런 질환인데, 외부 생명체가 침입하지 않아도 내 몸의 일부를 제거하려는 그런 어떤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정보 교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한 예들이 조금 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틱 장애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하는 그런 부위가 이제 말을 안 들을 때, 우리가 원치 않는데 계속해서 반복된 행동을 한다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감정을 계속해서 느끼는 것,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원치 않는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 예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강박 장애 이런 것들, 그리고 수명을 조절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암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더 잘 고치고 잘 이해하려면 정보가 교환되는 이러한 파동의 수학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이러한 두 함수의 내적, 적분의 값, 이 값이 적을 때와 클 때의 차이,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정보가 전달될 때 이러한 파동의 모양을 띠는가, 이런 것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이러한 정보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긋났을 때 여러 가지 질환들이 발생을 하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반대로 그러한 것들이 잘 이해할 수 있으면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몸은 잠을 자려고 막 온몸이 다 준비하고 있는데 막 야식을 먹는다든가 막 커피를 마신다든가, 위장관도 다 쉬고 싶은데 밤에 야식을 잔뜩 먹고 자면은 걔네들은 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런 모든 신호를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소변이 마려운데 계속 참고 억지로 계속 참으면은 방광염이 걸릴 수 있는 원인도 마찬가지의 원리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자, 결론은 그것이고, 몸의 신호는 주기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주기를 잘 지켜주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